자, 봅니다. 자, 경우의 수 184페이지. 자, 사건과 경우의 수. 자, 사건.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결과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가 이 경우의 수에서 흔히 많이 하는 거 뭐야?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을 던지고 이런 사건들 많이 하지? 이걸 우리는 사건이라고 불러. 주사위를 던졌다.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동전을 던졌다.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그때 그런 던지는 행위를 우리는 사건 이렇게 부르고 영어로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벤트. 그래서 이라고 쓰기도 해. 나중에. 알겠지? 자, 경우의 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주사위를 던지면 6가지, 동전을 던지면 2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뭐 별거 없어. 초등학교 때도 배웠잖아,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합의 법칙이 이번에 나오고 곱의 법칙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선생님이 좀 정리를 좀 할게. 자, 뭐 어렵지는 않아. 자, 합의 법칙은 두 개의 사건을,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거고, 곱의 법칙은 두 개의 경우의 수를 곱하는 건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이름이 있어. 합의 법칙은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 곱의 법칙은 있잖아. 독립사건이라고 불러. 지금은 이러한 용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가서 확률과 통계를 배우게 되면은 이런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에 대해서 너네들이 알게 됩니다. 자, 먼저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두 개의 사건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절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건이야. 어? 집합으로 표현하면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영화를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과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은 서로 배반 사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변은성, 나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너 자꾸 졸면은 내가 네 이름을 자꾸 부르게 돼. 똑바로 앉아. 자, 두 번째, 독립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째려보지 말고. 독립사건이라는 건 뭐, 독립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두 개의 사건이 서로 영향을 못 미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독립사건이라 그래.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윗도리가 3개가 있어. 그리고 바지가 4개가 있어. 그러면은, 윗도리 3개랑 밑에 거 바지 4개랑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맞춰서 입을 거 아니야? 그럼 총 몇 가지를 조합할 수 있어? 3, 4, 12, 12가지를 조합할 수 있지. 곱하는 거야. 이해돼? 서로 윗도리에 뭘 입든지 바지에 뭘 입든지 서로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하는 거지. 물론 뭐 미적으로 색깔을 맞춰 입어야 될 때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런 거는 제외하고. 알겠어? 자, 서울에서 선생님이 대전을 갔다가 부산을 가고 싶은데 서울에서 대전으로 갈 수 있는 길이 3가지야.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이 2가지라고 해봐. 그러면 이 셋 중에서 내가 아무거나 선택하고 여기서 둘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겠지? 그럼 여기에서 선택하는 것과 여기에서 선택하는 것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독립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책에는 이 고배 법칙을 뭐라고 써있냐면, 책에 봐봐. 그 185페이지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곱한다. 동시에라고 써있지, 그지? 그죠? 이 동시에라는 것은 꼭 시간적인 동시성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 2개가 있어. 서로 다른 주사위 2개가 있어. 이거를 동시에 던지면은 66에 36 해서 36가지가 나오겠지. 그치? 그런데 내가 주사위를 1개 던지고 또 주워와가지고 또 다시 1개 던지고 이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이것도 66에 36이야.
왜? 그 동시에라는 것은 시간적인 동시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일어났던 사건과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이라고 얘기할 때 각각 일어날 때 우리는 그걸 독립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죠? 자, 186페이지에 보면은 개념원리 익히기가 있으니까 따로 보면 되고요. 좀 이따가 풀어봐. 자, 필수예제 1번. 아, 정말 신경 쓰여 죽겠네. 저 눈 감고 자고 있는데. 아, 진짜. 자, 12의 배수 또는,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자, 1번.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 자, 집합으로 생각해. 잘 봐. 그냥 막 풀면 안 돼. 좀 틀을 잡아야 돼. 어떻게 하느냐? 자, 1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해. 그 다음에 또 뭐야? 옆에 13의 배수가 적힌 거 이렇게 해. 자, 그 각각의 집합을 내가 A, B라고 할게. 그러면 12의 배수가 모두 몇 개냐? 그럼 100을 12로 나누면 되지. 몇 개야? 8개지, 8개. 맞지? 또 13의 배수는 7개지. 자, 우리가 집합해서 지금 여기서 A 또는 B라 그랬잖아, 문제에서.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지?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이야. 이거는 뭐니? A와 집합에서 개수를 따질 때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에서 뭘 뺐어?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를 뺐잖아. 겹치는 거 뺐잖아. 그지? 자, 12의 배수 몇 개? 8개. 13의 배수 7개. 교집합은 12와 13의 교집합. 그럼 12 곱하기 13은 얼마야? 100을 넘지? 100을 넘잖아. 그럼 얘는 0이네. 이해돼요? 얘는 잘 봐봐. 교집합이 없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 무슨 사건? 배반 사건. 그래서 그냥 둘이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 내 말 알아들어? 서로 동시에 일어나는 게 없잖아. 12와 13의 배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100 안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교집합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두 사건은 배반 사건인 거야. 그래서 그냥 A가 일어나는 12의 배수랑 13의 배수의 개수를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지? 자, 2번에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잖아. 2의 배수는 모두 몇 개? 50개. 5의 배수는 모두 몇 개? 자, 동시에 2하고 5니까 얼마? 10의 배수 몇 개? 10개 빼주는 거지? 그럼 얼마? 60이죠? 자, 이거는 뭐야? 배반 사건 아니란 말이야. 배반 사건 아니야, 얘는. 자, 3번에 100과 서로 소인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자, 100을 소인 수분에 하면 얼마야?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아니에요? 맞지? 100과 서로 소다. 그러면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아닌 거잖아.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2번에서 뭘 구했어?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거 모두 몇 가지라고? 60가지라고. 따라서 서로서는 몇 개야? 100과 서로서는 40개겠지. 100에서 빼면 되잖아. 이해됐어요?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하라는 거죠. 자, 필수예제 2번 한번 볼게요. 문제 풀 시간 줄게. 자, 필수예제 2번. 자, 방정식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11이라고 할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z의 순서쌍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순서쌍의 개수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지. 자, 뭐 하나하나 세봐야 되는데요.
나는 이렇게 세고 싶어. 자, 지금 요 책에서는 봐봐. 어, 이 Z의 개수가 제일 크지. 그치? 그러면 Z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이나 2나 3, 4는 안 돼. 1, 2, 3밖에 안 돼. 그치? 맞죠? 그래서 Z가 1일 때, Z가 2일 때, Z가 3일 때 이렇게 세 가지만 하면 돼. 근데 만약에 경우의 수를 내가 X나 Y를 가지고 나눈다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경우의 수로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개수가 큰 걸 가지고 나누도록 하는 거야. 그럼 Z가 1이라면 X 더하기 2Y는 얼마? 8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Y가 1이면 Y 앞에 개수가 2니까 Y를 가지고 또 하는 거야. Y가 1이면 X 얼마? 6이죠? 그지? Z는 1이잖아, 그지? 또 Y가 2면 X는 얼마? 4. Z는 1이야. 3이면 X는 2. 4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세는 거예요. Z가 2면 6이네. 따라서 X 더하기 2Y가 돼서 5가 되겠지? 그러면 Y가 1일 때 X는 3, Z는 2. Y가 2일 때 X는 1, Z는 2. 이렇게 되는 거지. X 더하기 2Y가 2가 되겠죠. 자, Y가 1일 때 X 안 되네? 없다. 그죠? Y가 1이면 X는 0이니까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5개가 되겠다. 이해됐죠? 자, 필수 예제 3번. 고배 법칙을 보면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X 더하기 Y 더하기 Z. 자, 이것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이걸 전개하면은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지. B도 몇 가지? 세 가지. C도 몇 가지? 세 가지잖아. 그래서 그냥 끝. 그쵸?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4번. 약수의 개수.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360에 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360에. 그러면 360을 소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되죠. 360을 소인수분해하면. 그럼 이것의 약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 자, 2의 3승이라는 얘기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그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골라내면 되지. 맞아? 여기서 봐봐. 2의 0승, 1승, 2승, 3승 중에 하나만 골라내면 돼. 자, 3의 2승은 3의 0승, 2승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만 골라내면 돼. 자, 5는 5의 0승과 5의 1승 두 개 중에서 하나만 골라내면 돼. 그지? 따라서 우리가 어떤 숫자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소인수분해했을 때 여기 있는 지수들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몇 개가 돼?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24개가 된다고.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중학교 때 배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360과 54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 그러면 360하고 540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니?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는 180이지. 그죠? 맞지? 180을 소인수 분해하면 얼마야? 2의 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겠다. 자, 그 양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되니까 2, 1이니까요.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다. 그래서 18개가 되겠습니다. 자, 360의 양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 자, 봐봐. 360의 양의 약수는 이것들의 조합이야. 이것들의 조합인데 문제에서 2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2의 영승을 고르면 안 돼. 맞지? 2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따라서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여기서 아무거나 골라도 되지? 3 곱하기 2. 이것도 18개가 되겠다. 문제 다 이해돼요? 그래, 어렵지 않지? 조금 이따 한꺼번에 풀어봐도 될 것 같아. 자, 필수 예제 5번. 필수 예제 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자, A에서 출발하여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가 있고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가 있어. 맞지? 자, 그러면은 A에서 C로 가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C에서 B도 3가지. A에서 D는 2가지. B에서 B는 3가지. 여기서 9가지가 나오고 여기 6가지가 나오지? 자, 요거하고 요거는 이렇거나 또는이죠. 또는. 그치? 이게 일어나거나 이게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지? 따라서 어떻게 더하지? 15가지. 동건이와 수진이가 A에서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 경우를 구하시오. 동건이하고 수진이가 자,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대. 그러면 동건이가 예를 들어서 동건이가 A에서 C로 가고 B로 간다면 수진이는 못 가지 그렇게. 수진이는 A에서 D로 간 다음에 B로 가야 돼. 맞죠? 그러면은 동건이가 A에서 C로 가는 경우 3, C에서 B, 3, 3은 9지. 수진이는 A에서 D로 가는 거 2, 3, 6이지. 이거는 어때? 이거는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거잖아.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해야지. 6, 9, 54란 말이야. 이해돼요? 자, 그런데 그 반대도 있겠지. 수진이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곱하기 2. 그래서 108가지가 되겠다. 이해되나요? 괜찮죠? 자, 나중에 밑에 거 해봐. 자, 6번에 색칠하는 방법의 수.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개의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똑같은 색이 두 번 나와도 되는데요. 인접한 곳은 다른 색으로 칠한대. 자, 그러면 이때는 문제가 뭐냐면 가장 많이 접한 곳 우선이야. 누가 제일 많이 접했어? A가 제일 많이 접하지, 그치? 그래서 A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됐어요? 자, B에다가는 A에서 칠한 거 빼고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4가지. C에다가는 B, A하고 다른 거 칠해야 되니까 3가지. 맞아? D에는 B랑은 똑같아도 되잖아. C하고 A랑만 달라도 되니까 또 3가지. D도, E도 3가지. 이해돼?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해됐죠? 자, 밑에 거에 있는 확인 체크들도 꼼꼼하게 풀어보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면 돼요. 자, 중요한 거, 확인 발전 예제 7번. 자, 여기서는 있잖아요.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 둘의 차이점이 뭔지 선생님이 봐줄게. 자, 먼저 100원짜리가 한 개가 있어요. 그리고 50원짜리가 2개가 있어요. 10원짜리 3개가 있어. 자, 지불 방법의 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100원을 지불할 때 50원짜리 2개로 지불하는 것과 100원짜리 하나로 지불하는 것, 이걸 서로 다른 경우로 계산한다는 거야. 지불 금액의 수는 내가 50원짜리 2개를 내던 100원짜리 하나를 내던 그건 똑같은 경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렇다면 지불 방법의 수라는 것은 내가 어떤 단위의 동전으로 지불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100원짜리가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100원짜리를 안 내는 것과 한 개 내는 것 두 가지가 있겠지. 50원짜리는 안 내는 것까지 포함하면 3가지가 있겠고 10원짜리는 4가지가 있을 거야. 자, 문제에서 가로치고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안 내는 것까지 포함했으니까 결국은 빼기 1을 해줘야 되겠지. 다 안 낼 수도 있잖아. 이게 지불 방법의 수야. 자, 지불 금액의 수는 뭐냐면 금액만 똑같으면 상관없다 그랬지. 자, 그런데 잘 봐봐. 10원짜리는 3개밖에 없어. 그러면 10원짜리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50원을 낼 때 50원짜리 하나 내는 거랑 10원짜리 5개 내는 경우랑 이런 경우가 안 생기지. 그런데 50원짜리는 2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생겨? 100원짜리를 하나 내거나 50원짜리를 2개 내거나 이런 겹치지. 이 겹치는 걸 없애야 되는 거야. 지불 금액의 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액수만 맞추면 되니까 100원짜리 한 개를 50원짜리 2개로 쪼개. 자, 아래에 있는 단위가 위 단위로 올라갈 수 있다면 위의 단위를 쪼개서 50원짜리 몇 개로 만들어? 4개로 만들어. 이렇게. 됐니? 그래서 50원짜리 지불하는 경우 5가지, 10원짜리 4가지, 빼기 1, 그래서 19가지가 된다는 거야. 얘는 23가지가 된다는 거고. 이해됩니까? 자,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에 대한 차이를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꼼꼼하게 풀어보면 됩니다.
자, 이게 경우의 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기서의 핵심이 뭐야? 아, 합의 법칙은 배반 사건, 고배 법칙은 독립 사건. 배반 사건은 뭐예요? 두 개의 사건이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독립 사건은 뭐야? 각각의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A라는 사건의 각각의 경우마다 B가 다 일어날 수 있을 때 곱한다는 거야. 내 말 이해되지? 자,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봅니다.